그 장외투쟁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장외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탄핵 정국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또 비선 실세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 것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탄핵 때는 민주당이 투쟁의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촛불 앞에 있었고 국민들의 폭발력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의 이 장외투쟁은 민주당이 선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뭐 탄핵 정국과 비교할 건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피로감만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외투쟁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처음부터 시도해왔던 뭐 탄핵. 네.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라는 분에 대한 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랬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태블릿 PC에 의해서 JTBC인가요? 그때 보도했을 때 그게 확 터져 나오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과거에 최태민 씨의 뭐 딸이라고 하고 실제로 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식의 보도가 막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 가졌던 국민들의 어떤 분노감, 좌절감 뭐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때는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거짓말 예를 들면 허위 기사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때 네.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전 다 그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공당이 저렇게 뭐 자기들이 추적해서 이게 사실이다 발표를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뉴스의 역할도 좀 컸네요. 가짜뉴스의 역할도 굉장히 컸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잖아요. 그때 뭐 줄리니 뭐니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 그 흘러내려왔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충격적일 건 없어요. 그랬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혹은 보수가 그렇게 막 무너져 내린 것은 네. 사실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출마를 했지만 네. 그때 그분들이 무슨 뭐 보수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보수에는 한동훈 대표라는 네. 그 굉장히 그 강력한 넥스트 대안 리더가 세력이 있죠. 있고 네.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네. 또 서울시장으로서 잠재적인 대안 주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저도 이제 기자하면서 그때 든 생각이 네. 미국에서는 250년이나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탄핵 목까지 갔다가 이렇게 그만뒀거든요. 목전까지 갔다 그만뒀는데 네. 그런 이유가 뭐냐.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후유증을 알았습니까? 네. 그거 국민들께서 알고 계세요. 야, 탄핵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탄핵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을 부분이 꽤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민주당도 그렇게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면요. 저희 헌법재판소가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기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는 그 후폭풍을 민주당 감당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바라보는 눈이 또 어떻게 보면 민심의 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 민주당이 그 한번 뭐 재미를 봤던 그 탄핵과는 정말 다른 양상이고 또 우리에게는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든든한 넥스트 리더가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또 지금 뭐 대선 주자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제 큰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들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김종일 최고위원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됐는데 장숙희님 또 동행동님께서도 슈퍼챗을 주셨거든요. 응원과 함께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기를 팍팍 넣어주셨는데 감사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희가 화요일의 남자를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가지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네,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도 하시고 또 끝으로 아직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정리해 주시죠. 아니요,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엔진 지금 이제 막 신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한 200여 분 몇 분이 들어오셨는데 네. 한 달 내로 이게 10배로 한 2,000분 정도가 오셔서 아, 여러분 그 힘 좀 내주십시오. 동접자. 화이팅! 그래서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저 거기가 그 김종혁이가 그 좀 시끄럽게 구는 김종혁이가 뉴스엔진에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나오니까 야 가서 보자라고 이게 주변 분들에게 선전을 좀 해주시면 홍보를 좀 해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영경님께서 가지마 용까지 써주셨어요. 유유. 저도 이렇게 뭐더 많은 분들께서 이걸 네. 지켜봐 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 또 효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그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2016년 같은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어떤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어떤 이게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저희가 기회로 반전시켜서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당 그리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김종혁 화이팅, 김종혁 화이팅. 난리가 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화요일에는 김종혁 최고위원 함께 하시고요. 또 매일매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요일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